미국과 중국 2차 무역 협상이 끝났잖아요. 앞으로도 좀 더 갈 길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아니요. 미국의 대패입니다. 아, 대패라고요? 네. 미국의 항복으로 끝난 겁니다. 트럼프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네바 합의 이후에 2차 협상을 누가 먼저 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먼저 전화해서 만나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들 잘 보세요. 네. 협상 내용이 뭐죠? 히토류 해제가 초점이 돼 있죠. 네. 칼자를 누가 쥐었죠? 중국이 쥐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칼자로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바이든이 했던 것조차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관세 정책을 통해서 중국한테 이것도 뺏고 이것도 뺏으려는 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요. 트럼프가 원한 걸 뺏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했던 것조차도 내주고 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히토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과 중국 2차 무역 협상이 끝났잖아요. 예. 뭐 결과 자체는 뭐 다들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을 보면은 그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의 합의를 위한 합의 느낌인데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앞으로도 좀 더 갈 길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아니요. 미국의 대패입니다. 아, 대패라고요? 네. 미국의 항복으로 끝난 겁니다. 아, 이번에 당연합니다. 정말 이 기사를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네. 트럼프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최근에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이 네.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미국이 얻어낸 게 없는 게 이번에 제네바 합의 이후에 네. 2차 협상을 누가 먼저 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 먼저 전화해서 만나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들 잘 보세요. 네. 협상 내용이 뭐죠? 히토류 해제가 초점이 돼 있죠. 네. 칼자를 누가 쥐었죠? 중국. 중국이 쥐었어요. 왜 그런 얘기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칼자로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미국이 이긴 게임이 아닙니다. 자, 중국이 히토류를 해제를 해주면 뭘 주겠다고 하죠? 반도체 수출 규제를 풀겠다고 하죠. 반도체 수출 규제는 누가 했나요? 바이든이 했던 거예요. 네. 바이든이 했던 것조차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 협상을 할 때 미국이 내가 이런 관세 정책을 통해서 네. 중국한테 이것도 뺏고 이것도 뺏으려는 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은요. 트럼프가 원한 걸 뺏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했던 것조차도 내주고 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히토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확한 히토류가 아니라 영구 자석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히토류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뭐 여러 나라에 많이 분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여러분들 이 영구 자석이라는 이 네오디듐으로 만든 이 영구 자석을 누가 개발한 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GM이 개발을 한 겁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하고요. 일본에 있는 어떤 기업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 두 네. 기업하고 해서 개발을 해서 정말 잘 만들었었어요. 이 영구 자석은요. 네. 우리가 일반 자석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달라요. 진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모양 변형도 가능하고 소형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라 그냥 쉽게 모든 모터엔 다 들어간다예요. 근데 이게 중국의 점유율이 얼마라고요? 99.9%예요. 네. 자, 히토류는 여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을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GM이 가지고 있다가 GM이 1990년대 후반에 회사가 어려워져요. 네네.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 델파이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예, 네. 델파이도 GM 자회사거든요. 네. 이거하고 매그니퀀스인가 뭐 그래요, 네. 그죠? 이 회사인데 이 회사를 매각을 한 거예요. 누가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원래 이거 국방부에서도 막았고요. 미국 매각하면 정부에서도 안 된다고, 매각 안 된다고 핵심 엄청 막았었어요. 근데 클린턴이 무슨 소리냐 매각하라고 그걸 중국한테 매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일본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중국에 넘겼는데 중국이 그걸 가지고 나서 중국 자기네 있는 텐진에다가 공장을 짓고 결국 미국에 있는 공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점유율 보면은요, 야 영구 자석을 미국도 만들고 어디도 만들어 맞아요. 만드는 건 맞는데 이 히토류에서 이런 금속을 뽑아내는 이 정제 과정이 100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 과정, 화학 과정을 거쳤는데 이건 중국밖에 못해요. 아예. 그래서 그냥 독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는 애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 보냈다 다시 와야 돼요. 쉽게 해서 중국이 끊으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전자제품은 생산 재료로 가요. 이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예전에 센카쿠 열동이 2011년대에 났었을 네. 때도 일본이 이것 때문에 무릎 꿇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이걸 안 풀면 네. 미국도 답이 안 나와요. 모든 상황 이미 포드가 섰죠.
포드가 일단 생산 공정이 네. 일단 멈추기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미국인의 자동차 공장, 전기차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 여러분들 운전대 아시죠? 이 스티어링 휠 돌리는 거, 스터트 모터 들어가는 거, 아니면 문 올렸다 내렸다는 거 전부 다 히토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석이 다 들어간다고요. 아무렇게도 만들 수가 없어요. 중국밖에 못하는. 중국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석은 만들 수 있는 건 여러 국가에서 할 수 있는데 이 히토류를 이걸 정제를 해서는 이런 과정 여러 것들을 거기밖에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할 수 있게 할 수 되는 있죠. 거예요? 10여 년 지나면. 근데 지금 당장 죽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생산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 네. 자기네들이 가지고 좋은 기술을 중국한테 넘겨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중국은 그걸 악용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나쁜 녀석들이고 한쪽은 주지 말아야 될 준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준 함의도 되게 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정말 제대로 된 그렇죠? 실수를 엄청나게 저질렀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정말 국가 핵심적인 사업을 미국이 뼈아프게 중국으로 넘겼던 결과가 지금 본인들의 발목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국 그러면 트럼프는 뭐 2018년도 19년도 때랑 달리 더 중국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미 입장. 끌려다니는 게 보세요. 네. 협의 관계가 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무릎 꿇어서 뭘 다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없었죠. 아니잖아요. 네. 그죠? 오히려 보면은 수출 해제를 푼다? 그거 원래 얘가 했던 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했던 건데 그것까지 풀어준다?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덮으려고 지금 LA 폭동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조간신문들 봐보세요. 아마 미국 항복 얘기 많이 나올 거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몇 차례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네. 트럼프가 오판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비판 댓글 있었던 거 아는데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실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끌려다니는 수준까지 된 거죠. 물론 중국도 상황이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관세 전쟁에서 뭐로 바뀌었죠? 무역 협상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 정도 격화됐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미국의 협상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중 간의 이틀간의 2차 무역 협상이 완벽한 미국의 항복이었다라는 말씀을 네. 주신 건데요.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리모델링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원하는 시나리오대로는 그럼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미 위력은 많이 떨어졌죠. 한번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이 자료도 보시면은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 IEAPA라는 거, 네. 즉 국제경제 비상 번안법을 써서 각국을 우리가 압박을 하는 것과 이거 이번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법원이 시간은 벌어줬지만 시간을 벌어준 거지 여전히 이게 위법이다는 판결은 네. 유효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이게 만약 대법원에 확정되면 지금까지 거뒀던 모든 관세는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다 다 토해내야 역사에서 돼요. 돌려야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길게 끌고 가서 네. 그동안 걷었던 걸 다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플랜 B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법은 저 이제 대안들이 있대. 근데 이 대안이 IEAPA에 비해서 영향력이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법들은 각 특정 국가, 네. 특정 품목을 공격할 때 굉장히 유효해요. 그런데 이 IAPA는 내가 원하는 국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특정 국가, 특정 품목을 하는 건 다른 게 그것도 이런 법들을 쓰게 되면 네. 물론 법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부 법은 여기 보시겠지만 15%까지 150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법들은요. 이게 조사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철강 불법인 것 같아. 네. 뭐 그러면 이게 미 상무부에서 최소 석 달 이상 조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부과하는 게 네. 아니라 조사를 꼭 조사를 거쳐야 해서 되는, 얘가 우리에 굉장히 뭔가 위협이 된다라고 네. 하면 그걸 바탕으로 재무부가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과 한 품목 하는데도 석 달이에요. 전 세계죠. 제가 볼 때 트럼프 임기 동안에 못 끝나요. 알고나 계시나요? 네. 그죠? 특정 국가를 겨냥한다면 가능하지만 네. 전 세계를 왜 USTR에 여러분들 상무부도 그렇잖아요. 직원 250명이에요. 그 물리적으로 250명 가지고 다 한다? 힘드네요. 예. 그럼 뭐 미국 애들 밤샐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힘이 엄청 떨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동원할 수 있어라고 해서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만 제가 알 정도면 글로벌에 있는 통상 관련자들이 모르겠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트럼프의 위협적인 건 여전히 유효해요. 네. 그런데 원래 트럼프가 생각했던 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많은 걸 내주겠죠. 네. 내주는데 그 정도 선에서 주면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과대 포장해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네. IEPA 위법 판결이 어떻게 보면 나름의 그들의 전략을 좀 영향을 많이 준 거네요. 근 이상이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지금 외국하고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외국하고 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부끼리는 똘똘 뭉쳐줘야죠. 네. 트럼프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의회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도 지원도 해주고 국민들도 조금 힘들어도 참아줘서 내가 힘 실어줄 테니까 싸워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내부가 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법원이 발목 잡고 의회가 요즘 감세 상원이 안 해줘서 그렇죠. 상원이 발목 잡고 시위대 발목 잡고 그렇죠? 그럼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저기 누구도 난리죠. 일론 머스크까지. 그래서 보면 트럼프는 지금 해외하고 싸우고 이전에 내부에서 너무 많은 싸움을 하고 있어서 내부가 다 발목 잡혀주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내부적인 발목 때문에 힘이 대단히 약화된 게 있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건드려 놓고 나니까 세계에서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 법을 다 알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을 해요.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지만 분명히 이전보다는 덜 줄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들도 예,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네. 우리가 1월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경감돼 간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꼭 사수하고자 하는 관세 정책은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관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뭘 받고 싶어 하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그렇죠. 예. 결국은 자기 지지자들한테 뭔가 그렇죠? 내가 이런 거를 얻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산물, 네.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거, 네. 또 일부는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한국의 규제 완화 네. 이런 것들. 왜냐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미국 얼마 차 사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동안 미국 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들이 뭐 배기 관련 어떤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완화돼서 우리 물건을 많이 팔 수 환경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되게 자랑하고 싶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투자 유치요. 네. 투자 미국 내 유치죠. 투자 예, 유치. 미국 내. 봤어, 내가 많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창출했어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건데 그러면은 야 미국의 협상력이 떨어졌는데 안 갈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은근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한국에서 기업하느니 거기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많다라는 꽤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빌미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래서 나가는 예, 이 기업들이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당국에서도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예.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